낮에 오늘 나 기자 시사를 언론 시사를 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관객으로서 또 이렇게 개봉 전에 보는 행운을 누리는 또 이제 그 관객분들이 되셨다라는 거를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오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밖에서 굉장히 막 떨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민재 배우님은 좀 약간 그렇게 떨리시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문이 열리고 관객분이랑 만났는데 어떤 또 이렇게 그 기분이실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먼저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먼저 그러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보이 인 더 풀에서 우주 역할을 맡고 연기한 이민재라고 합니다. 네, 인사와 함께 잠깐 짧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관객분들이랑 만났는데 오늘 좀 보시니까 얼굴 뵈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 전관에서 제가 한 40-50분 정도 보다가 급하게 이 관을 와야 해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관객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 왜냐면 저도 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 앞에서 감독님께 많이 여쭤봤던 것처럼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도 되게 궁금하고 그걸 많이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민재 배우님 인사를 들었고요. 거의 밖에서 Q&A 수준으로 많은 질문을 쏟아내셨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그 본인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호기심도 충만한 잠깐의 타임이었습니다. 네, 또 인사를 들어야겠죠? 효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보이 인 더 풀에서 서경 역을 연기한 효우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이 인 더 풀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아요. 네, 오늘 뭐 깊은 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이크를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연 배우님. 안녕하세요. 물갈퀴를 가진 12살 소년 우주를 연기한 양현입니다. 저희 보이 인 더 풀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보이 인 더 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양희연 배우님 딱 보시면서 영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좀 약간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 드시죠? 그러니까 못 알아볼 것 같다라는, 왜 길에서 보면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지금 한 촬영 끝난 지 2년 반 넘은 거죠? 키가 몇 센치나 자랐어요? 그 사이에? 기억이 안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컸다. 네. 네. 부쩍 성장한 양희연 배우님과 또 2년 반 전의 기억을 차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이 인 더 풀에서 어린 석영 역을 맡은 이혜원입니다.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명쾌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그 멘트를 쳐야 되는구나 라는 시선으로 이민재 배우님이 보셨어요. 그죠? 한 수 배워야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좀 여쭤볼게요. 그때에 비해서 키가 부쩍 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 보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몇 센치 자랐는지 기억나세요, 배우님은? 저는 그때보다 한 10cm는 그래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네, 양희원 배우님? 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요. 네. 영화에서 1살 차이인데 이제 2살 차이의 갭을 가지고 지금 중학생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 그죠? 네.
네, 그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차차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감독님의 순서가 왔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보인더풀 연출한 류연수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야 좀 출산한 느낌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뭐 영화제에서도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뭐 거의 뭐 임박한 느낌? 지금은 진짜 비로소 진짜 출산했다? 이렇게 진짜 관객분들을 만나 뵙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와, 좀 그 출산할 정도로 힘들었다, 고통이 컸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좀 약간 촬영 기간은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제가 이제 같이 찍었던 감독님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랜 기간 찍기도 했고 저희가 그 특수 촬영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배우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죠? 그 병희안 배우님 육체적으로 고생 얼마나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럼 감독님? 고생 같은 건 한 기억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고생한 기억이 없대요, 배우님이. 네. 그래요? 네. 본인이 그럼 활약한 기억은 있죠? 활약한 기억. 그죠? 네. 그러면 활약한 기억 하나만 살짝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영을 잘했고 또 제가 연기를 지금 보니까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마이크 이민재 배우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희원이가 그 2007년의 우주를 너무 표현을 잘해줬다라는 말씀을. 아, 그러니까 어린 어떤 네, 우주를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앞에 40분만 보고 나오셔가지고 더 어린 배우들에 대한 감흥이 지금 좀 충만한 상태이신 건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뭐 감독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우분들은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영화적으로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테크닉과 기술이 필요한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거를 좀 완수해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사실 너무 독특한 컨셉의 소재, 장르 그리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어떻게 물갈퀴를 가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셨을까? 그 이야기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인더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영화과를 다녔는데 그 학부 시절에 찍으려고 만들어놨던 그 단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단편을 제가 몇 년 후에 읽어도 진짜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이 엄청 완성도가 높게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장편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장편화할 사이즈감이 안 나와서 성장을 메타포로 하는 어떤 판타지적 기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데드라인이 있긴 있었거든요. 한 3일 후면은 시놉시스를 완성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이 결국에 저에게는 물갈퀴라는 어떤 그 전까지 그러면 물갈퀴가 없었고 진짜 신이 점지해준 것처럼 네, 네. 항상 한 몇 시간 못 자니까 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그냥 뚝 튀어나온 네. 했던 기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성장을 메타포로 한 어떤 청춘 로맨스물을 더 디벨롭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물갈퀴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지금은 사실 그 형태가 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물갈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고 캐릭터들에게 주는 제약도 크고 캐릭터들이 서로의 비밀을 간직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제안을 받고 봤을 때 이 영화 얼마나 독특했을까 배우들한테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물갈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주는 어떤 판타스틱한 이런 부분을 일단 배우들이 먼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처음 컨셉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흥,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좀 차례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물갈퀴를 그 특수 효과를 통해서 네, 붙이고 연기를 하신 두 배우님한테 먼저 들어볼까요? 이민재 배우님 먼저. 네. 일단 물갈퀴를 보자마자 그 개구리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소재가 되게 특별하면서 저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재능을 스스로 컷이라고 네. 자르고 수영 다시 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게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우주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나 혼자 이 개구리 알을 깨고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대본으로 봤을 때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고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연기함에 있어서는 그 특수 저희가 분장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내 발이 진짜 이런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분들 약한형 너무 많이들 다 보셨죠? 네. 그러니까 거의 발로 하는 거는 다 이제 그 이민재 배우님한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나리오가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장, 우주의 성장에 있어서 그 물갈퀴가 가지는 의미도 크고 알을 깬 거일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그런 연결선상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희은 배우님께는 그 물갈퀴가 어떻게 다가왔을까?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일단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물갈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막 아쿠아맨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좀 약간 신기하면서 계속 읽고 했는데 또 막상 촬영 가보니까 발에밖에 물갈퀴가 없어가지고 네. 또 실망도 했고 조금 약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좀 약간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할 것 같았다 이런 상상을 좀 했던 거예요. 이 시나리오보다 좀 많이 나갔어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특수분장 안 하고 CG로 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거를 특수분장하는 거는 또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신기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CG가 아니라 그 실제로 분장시켜 주신 저희 감독님한테도 많이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직접 분장을 또 시켜주셨어요? 전혀요. 제가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특수분장을 하긴 했는데 살짝 CG 리터치 살짝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아름답게 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빛이 투영이 되면서 이 물갈퀴를 가진, 어떻게 보면은 그 돌연변이 엑스맨처럼 그걸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캐릭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물갈퀴가 지금 이제 그 성장 영화라는 그 장르 안에서 감독님한테 가지는 의미가 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왜 이 캐릭터에게 그런, 이게 비범한 재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약점이잖아요. 이런 장치를 쓰는 의미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물갈퀴라는 게 서서히 옅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이제 타고난 것으로 승부해야 되는 종목들, 뭐 스포츠나 예술이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예시가 됐던 건 사실 피겨스케이팅이었는데,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시절에 트리플 악셀을 뛰던 선수도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지나치게 키가 커버리면은 악셀을 다시 못 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기에 그걸 잘 길을 들여놔야지 이제 시니어가 됐을 때도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잔인하게 들리더라고요.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뭐 실제로 기계체조 선수들도 키가 너무 커져버리면 종목을 바꾸거나 체조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 어떤 이런 예체능의 영역이 재능이라는 게 엄청 잔인한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 물갈퀴를 좀 사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신의 재능이 정말 자기 육체와 결부되어 있어서 숨을 것도 빠져나올 것도 없이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계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갈퀴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래서 판타지지만 굉장히 리얼할 수 있고, 그 리얼함이 만약에 이제 그 우주가 혼자 있었다면 그냥 친구들이랑 그 분리되어서 그냥 굉장히 아이 같은 아이잖아요. 아이 같은 아이로 살았다면은 그 모습을 그 이제 자기의 그런 아픈 부분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서경이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그 서경만이 그 비밀을 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범함이 무엇인지를 봐주기 때문에 서로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서경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전체를 돌보는 캐릭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연기하기에 정말 어려운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 서경을 연기한 두 배우님께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좀 해석하셨을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서경 예원 배우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먼저 서경은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특히나 이 수영이라는 종목에서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고 또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인데, 우리 우주를 만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잘난 친구도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친구도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조금은 우주에게 열등감이나 아니면 경쟁의식 이런 것도 가졌던 것 같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 서경이 어린 우주를 꽤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이제 어린이의 순수한 사랑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경쟁의식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런 마냥 계속 모든 모습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만은 없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촬영할 때도 약간 감독님이 너가 좋아하는 걸 너무 드러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너무 명쾌하게 또 역시나 캐릭터 설명이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효 배우님이 긴장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카운트를 해봐도 사실 배우로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가장 경력이 없는, 지금 데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감독님께서 왜 이 댄스 크루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왜 경력이 있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선한 얼굴을 찾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서경의 어떤 그 과정, 변천사,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본인도 춤을 추면서 정말 이 감정을 이입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지점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제안이 왔을 때 정말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무대할 때 있어서 몰입과 연기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어렸을 때 한 번씩 거울 보고 막 대사 쳐보고 하잖아요. 혹시 저만 그랬나요? 저는 심하면 팀원들이랑 그 네이버에 드라마 대사라고 치면 막 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장난으로 그런 거를 막 되게 즐겨 했었어요. 혹시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연기 연습도 할 정도로 연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석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진짜 몸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막 이 수영을 잘하고 싶었는데 그걸 또 못하게 된 좌절도 겪고 이런 복합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춤을 추시면서 좀 느꼈던 그런 세계 안에서 몸을 이용해서 하는 그 자신의 경험담과도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 캐릭터가? 네. 일단 제가 춤을 추다 보면 항상 재능으로 타고나신 댄서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와 다르게 되게 노력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춤추던 거 보면 되게 몸치인데 노력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운 좋게 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좌절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영과 제가 어느 정도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그 감독님한테 보충 설명을 캐스팅 과정을 좀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배우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춤을 추는 무대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버를 보고 이제 연기를 따라했다고 해도 이 주연 배우의 제안을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컸고요. 사실 처음에 주연 자리를 감독님께서 저한테 선뜻 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기네 싶었어요. 진짜로 솔직히. 감독님이 사기꾼이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춤만 추던 사람이잖아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주연 자리까지 내주실 정도로 믿어주셨을까 싶어서 제가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스우파에서 맨 오브 우먼 미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팀원들 사이에서 노란 원피스를 입고 좀 연기 아닌 연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감독님이 이거 효 표정 보니까 이제 석영이라는 자리를 줘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저희 팀이 평소에 되게 막 엄청 파워풀한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감독님이 저의 절제돼 있는 표정을 봐주셨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석영이라는 주연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같고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독립영화 성장물의 그 계보 안에서 굉장히 이제 기록될 만한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새나 아니면은 뭐 남매의 여름밤 이런 이제 많은 작품들, 우리들 이런 작품들을 쭉 돌아보면은 굉장히 연기를 정말 연기가 검증된 배우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모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감독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수우파를 보시고 연기 경험이 없는 배우에게 주연 자리를 제안을 하셨을까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얼굴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계속 단편 영화를 찍어왔고 한국 독립 영화를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독립영화 안에서도 보였던 얼굴들만 계속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몰입감을 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석영이라는 캐릭터는
진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어야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새 얼굴을 찾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옆에 계신 기자님도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전 누구나 영상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 연기는 그러니까 연극 연기는 좀 발산성이 중요하지만 영상 연기는 일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효우 배우가 그때 레이닝맨 무대에서 보여줬던 얼굴이 전혀 과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잡히는 리액션 샷에서 되게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때 뭐 아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어서 제가 석영을 캐릭터라이징 할 때 좀 제 스스로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효우의 얼굴로 좀 기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잘 하기는 정말 힘든 영역이 또 영상 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의 새로운 얼굴을 찾고자 하는 그 욕심,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영화에서 잘 발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캐릭터들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멜로 라인을 한번 잠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우님께서 일단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한동안 이게 그러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2007년, 2013년 이렇게 그 띄엄띄엄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에는 이 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연결선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되게 모호하게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이 둘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체조를 하는 그 친구가 아무리 대시를 해도 맞죠? 우주는. 네, 우주의 마음은 좀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네. 사실 저도 석영이의 존재가 저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나만의 콤플렉스를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 유일한 그런 사람, 내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사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체조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우주가 굉장히 방황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오히려 저 자신에 대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서 체조하는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로 인해서 나의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아하진 않았겠죠, 감독님? 약간 좀 선을 긋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영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 어떤 장면에서 이 멜로의 어떤 그 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모자 벗어보라고 할 때? 네. 그 진짜 너무너무 찐 멜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귀가 안 맞아요, 대사가. 모자 좀 벗어봐? 싫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너 싫어라고 해요. 이거는 연애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너무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투정이 그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랑 굉장히 다르네요. 감정이 사랑까지는 아니지만요.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 학생 시절에 그 풋풋한 좋아하는 감정을 석영이도 어느 정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 감독님 진짜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민재 배우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연민의 감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 성장
멜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 가서 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 대사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엄청난 멜로 대사 라인이라고 쓰긴 썼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 멜로를 정말 사랑하고 멜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멜로에 대한 면역력이 좀 낮아가지고 제가 좀 보수적으로 글을 쓰게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멜로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렇게까지 표현을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서경이 거의 심장을 그냥 꺼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그래서 근데 이제 우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자기 목전에 있는 일이 너무 급하고 지금 어쨌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민재 배우 말대로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최조한친과 다혜인데 다혜에게도 좀 기댈 수 있고 서경에게도 좀 기댈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영화 안에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것만큼 유대감이 깊은 건 없다. 네. 그 관계를 좀 발견을 하고 그 둘의 감정선,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그 감정선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굉장한 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힘든 작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물과 친해지지 않고는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첫 장면에 이 배우님들이 연기한 바다에서 빠져서 막 이렇게 그 연기를 할 때도 보면은 너무 그 물들이 다 아름답게 그려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감독님의 연출의 의도도 있으셨을 것 같고 실제 그 연기를 했을 때 배우님들에게는 그게 아름답지만 않았을 것 같다.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액션 연기는 어떻게 좀 하셨을까 배우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지는 장면 두 분께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두 배우님께 그 장면 촬영할 때 어떤 또 기억이 있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그 장면을 실제 바다에서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물에 빠져 있고 우주가 저를 구하러 오는데 그때 실제로 물을 많이 마셨고요. 연기처럼 보이셨겠지만 연기는 아니었고 정말 저의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원 배우님. 수영을 좀 하시죠? 네. 수영을 정확히는 할 수 있었어요. 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주는 수영 선수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또 수영 연습을 많이 했는데 또 구해줄 때 그때 그렇게 물이 깊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영하기 힘들었다기보다는 뒤로 발로 밀고 나오는 게 더 힘들었지 않나. 오히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지 이게 액션을 하는데 깊으면 또 위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진짜 이 영화 안에서 물을 그리는 거 자체가 도전이기도 하고 사실 촬영이 어려움이기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물을 최대한 굉장히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 속적이고 내향적인 인물들의 마음의 상태같이 좀 그렸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한 그 물은 어떤 거였을지 영화 안에서 진짜 말씀대로 제가 굳이 그 청소년기를 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잔잔한 수면에 물방울이 툭 하고 튀었을 때 일렁이는 어떤 파동이 그 예민한 청소년기와 닮아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글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 물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이 영화의 장점으로 극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물을 이용한 트랜지션이나 그런 폰티를 많이 짜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짜다 보니까 매컷이 촬영하기 힘든 컷이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이 영화의 그 수종씬에서 주는 어떤 이제 그 감정의 교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이제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덧붙여 보면서 지금부터는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그 질문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있어요. 사인 포스터 배우님들, 감독님 포스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맥널티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이민재 배우님이 이 식품,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영양제죠. 영양제 모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민재 배우님이 쏘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은 마음껏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맥널티 바이오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주신 이민재 배우님이 어느 분께 드릴지 한 분을 좀 선정을 해주시죠. 질문하실 분. 네. 두 번째?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민재 배우님. 네. 우주가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영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끝끝내는 수영을 좋아하고 애증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속에서 있는 걸 볼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 여기 계신 네 분의 배우님들 연기가 너무 좋았고 신선했고, 여름하면 인생의 그 젊은 푸릇한 그 시절들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들께 여름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한 분씩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 봄인데 이분들은 네. 여름, 봄, 여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물갈퀴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일단은 그 경기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라지는 거는 인어공주처럼 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느낌을 내고 싶긴 했거든요. 수영을 잘하는, 그러니까 수영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엄청 비극적인 결말인 것이라 그 물갈퀴를 자르고 심지어 또 옅어지고 있는 걸 자른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사실상 더 이상 물갈퀴라는 것에 관계되지 않은 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서경도 응원했던 수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아쿠아리움에서 그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장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싶지만 저는 서경의 환상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엔딩이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관객분들이 상상하는 엔딩으로 맺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배우님들의 그 여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계절 중에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여름 뭐 덥고 그래서 막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 보이 인 더 풀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비록 가을쯤에 찍기는 했지만 그 배경이 여름이다 보니
되게 최대한 청량하고 풋풋한 그런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그때 촬영부터 또 이렇게 영화가 나온 걸 보니까 여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이유구나 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정도로 그 여름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형상화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영화를 찍고 또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뭔가 여름 하면 과거에는 그냥 막 덥기만 하고 모기 많은 그런 계절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되게 청량하고 맑고 순수한 그런 계절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름 홍보 대사 같아요. 네. 지금부터 여름을 싫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긴장이 되시겠네요. 너무 옆에서 여름을 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름하고 겨울 중 겨울을 더 선호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겨울은 추우면 많이 입으면 되잖아요. 잠바 입고 또 입고 입고 한데 여름은 한계가 있잖아요. 벗는데. 이거 아무리 덜 덥게 입어도 아무리 벗어도 남겨야 된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근데 보잉 더 풀을 찍고 나서 좀 여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 감독님 제가 진정시킬 테니까 네. 옛날에는 여름 하면 맨날 모기 물리고 덥고 그러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찍었잖아요. 보잉 더 풀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여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답변을 기다리신 거 맞으시죠? 네. 정말 공교롭게도 일단 저희 셋 중에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 제발 오지 마라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일단 보잉 더 풀 안에서의 여름은 되게 생각보다 시원하게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제가 싫어했던 여름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미화시켜줬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여름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여름의 청량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민재 배우님은 이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네. 저도 공교롭게도 네, 너무 기대돼. 네. 여름을 사랑합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정확하게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감정을 느끼셨다면 제가 그 대본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정과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렸을 적 기억들이 되게 이쁘고 환상 같기도 하고, 저는 여름 생각하면은 선풍기 틀어놓고 잠자리 소리, 매미 소리가 맹맹맹 들리고 그렇게 하는 힐링이 되는 상상이 막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 되게 그런 유년기 시절을, 저희 청소년 시절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영화라고 느껴졌다면 되게 저랑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저랑 비슷한 연배가 아닌데 비슷한 기억의 여름 그 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네, 매미소리. 근데 진짜 성장 영화 안에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 어떤 그 뜨겁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량하기도 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가 딱 그 여름이 끝나고 나서 선선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훌쩍 딱 커버리고 나의 여름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굉장한 어떤 애잔함 같은 게 들잖아요. 이 안에서 감독님이 표현하려고 한 여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여름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덧붙이려고 했던 말은 사실은 저도 제가 체감한 여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매체를 통해서 보는 여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상들을 엄청 사랑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청춘 여름? 그런 느낌? 그래서 역시 뭔가 가져보지 못한 거를 욕망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0대, 20대가 저는 봄, 여름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닮아있는 계절이어서 청춘을 표현하기에는 여름만한 계절은 없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가을쯤을 지나고 계시는 감독님께서 네, 봄, 여름을 지나고 있는 배우님들과 같이 네, 성장 영화를 만들었고 여름의 정의를 또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선물을 받아가실 질문을 하신 관객분은 네, 그럼 또 여러분이 드셨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효 배우님께서 네, 어느 분 드릴까요? 네, 아까 첫 번째에서도 손을 드셨던 저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매력적인 영화 즐겁게 잘 봤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효우 배우랑 이민재 배우에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성장하는 캐릭터에 집중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캐릭터들의 성장 후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촬영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순간적인 그 캐릭터들의 그 배우들의 애드립으로 인해서 대본과 달라진 대사가 있는지 궁금해요. 사랑스러운 영화여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서경이가 이제 19살이 되고 난 후에 서경이의 생각이 어떨지 저도 정말 예측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서경이의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어머니한테도 동생한테 밀린다는 느낌을 받고 또 우주도 정말 대단한 재능으로 선택받고 떠나버리고 이런 좌절들을 되게 많이 겪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서경이가 19살까지 되는 시기 동안도 항상 우주를 떠올리면서 좌절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경이한테 있어서 수영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한테 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1등도 하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내쳐져 버리니까 항상 그런 열등감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되게 우울감이 좀 많이 깔려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의 성장, 우주로서의 성장은 저의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자르고 수영장에 발을 들일 때 그때 저는 되게 대본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 발 하나하나 붕대를 감고 실제로 피문장을 하고 걸어 나갈 때 핏자국을 보이고 실제로 수영을 배우고 그 레인에 서서
몇십 번을 촬영 때문에 들어갔지만 실제 그 분장을 하고 그 당시에 레인에 섰을 때 그 우주의 심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띵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진짜 좀 메소다 된 것처럼 들어가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홀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아마 효가 그 세경이가 달려와서 제가 이제 뒤돌아보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은 서경이를 보고 나 이제 괜찮아 라는 좀 미소를 띄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때 현장에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무표정? 아니 무표정을 바라봐달라고 디렉을 받은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의 성장은 그런 부분이고 성장을 되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수영을 아예 포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아이돌에서 계속 물과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부분들이 우주의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멋진 답변을 또 배우님들께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제가 배우들 열심히 얘기하고 있을 때 제 답변만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제가 촬영하기 전에 그 시나리오 편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수 촬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회차가 안 나와서 90페이지였던 거를 50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 다이얼로그도, 그러니까 대사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대사가 아주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동문서답처럼 이루어지는 것들도 이거 좀 멜로적인 라인들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오밋되다 보니 그렇게 살아남은 대사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짜배기들만 모이다 보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아남은 대사들과 상황들인데, 그래도 이 수중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그 뭐 양희원 배우님 얘기도 했지만 조금 더 현란할 수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기대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비하인드 씬은 좀 있으신 거죠? 배우님들 발차기 하는, 이민재 배우님 발차기 하는 거 없어요? 저기 효 배우님 수우파처럼 춤추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저 현장에서 다들 스태프들이랑 즐겁게 잘 그 기억은 있습니다. 촬영이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이긴 한데 저희 그 체조 선수로 나오는 다혜를 찍었던 그 체조 연습장, 거기에 이제 그 마루, 통통 튀는 마루가 있는데 저희 그날 이제 촬영 끝나고 민재 배우가 그냥 갑자기 불현듯 백덤블링을 했어요. 마루에서. 그게 가능하신 거죠? 이게 몸을 잘 쓰시는 배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가능한 사람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마루가 또 통통 튀니까 딱 덤블링 한 순간에 채공 그 높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인 더 풀이 아니라 보인 더 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인 더 플로어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현란한 기술을 좀 보여줄 그런 또 시간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엄청 많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희원 배우님. 맨 끝에 계신 하얀색? 네, 하얀색 옷 입으신 분. 헤드폰. 그 백덤블링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서 백덤블링 영상도 지금 네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좀 극장에서 제대로 된 연기를 봤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네네. 배우님들이 박수를 좀 극찬. 네. 또 독립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연기와 마스크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효우 배우님하고 이민재 배우님이 연기하신 각각의 캐릭터가 좀 중간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우주는 물갈퀴가 없지만 좀 아가미는 또 없는, 물갈퀴는 있는데 아가미는 또 없는 존재여서 또 사람하고 개구리나 또 물고기하고는 또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와 이제 서경이가 만나면서 이제 만나는 장소들이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바다에서 만나고 그 후로는 계속 풀장이 나오잖아요. 수영 선수가 되고 나서도 계속 풀장이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수영을 그만두고 또 바다를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인공 공간처럼 구현해 놓은 아쿠아리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이민재 배우님이 연기한 그 우주라는 존재가 또 중간적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 배경들을 선택하실 때 오로지 물이라는 테마를 구상하시면서 이런 연출이 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연출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렸던 건지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효우 배우님께 연기에 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막바지에 동생이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표정이 되게 묘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수영을 계속 했더라면 지금 저렇게 선수가 되진 않더라도 동생처럼 저렇게 능숙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멋지게 헤엄을 치고 있었을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배우님께 그럼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영이의 정말 현란한 연주를 서경이가 가만히 듣고 있었을 때 되게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서경이가. 서경이는 일찌감치 자기가 안 됐다는 걸, 수영 선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를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좌절했는데 만약에 그냥 그 수영을 계속 했었더라면, 그냥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지난 날들의 후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표정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나요? 감사해요. 네. 또 다음 답변은 네. 표현님.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연출적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 중간적 존재와 그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아까 제가 발을 직접 자르고 그 개구리 알을 직접 깨고 나와서 전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이후에 우주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또 되게 궁금했어요. 나 이제 괜찮아 하고 사라지고 서경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그 물갈퀴를 직접 자르고 이겨내서 수영, 물과 아예 반대되는 직업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잘 이겨내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로서는 그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이 되게 상징적인 장소라고 또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소에서 잘 물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서경이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불현듯 갑자기 만나고 저희가 이제
물 안에서 만나고 뛰어가서 이제 직접 대면하잖아요. 그때 표정도 되게 오묘하거든요. 잘 받아들이고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에 또 답변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답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판타지성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어떤 이제 그 사춘기의 낯선 공간에 가서 그 자기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겪어가는 어떤 시기들을 잘 포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물은 정말 배우님들에게도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장르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참여하신 배우님들도 굉장히 이 영화가 소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도 지금 또 이렇게 그 장편을 연출을 하면서 관객분들이랑 만나면서 이 작품이 가지는 각별한 의미가 관객분들이 더 많이 이제 이 영화를 봐주시면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크로 좀 이제 이 영화 조금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더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서 이 영화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를 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전주 영화제에서 틀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마차 PDR을 되게 자주 봅니다. 낙이에요. 네.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친근감을 느낄 정도로 제가 자주 보는데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주영화제에서 감독님 제가 0.1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평점을 쓰셨더라고요. 그거 쓰지 마시고 네. 뭐든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평 남겨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영화도 재미있게 관람해주시고 오늘 GV 시간까지 저희 말을 되게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독님 말씀처럼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개봉하고도 종종 저희 영화 생각나시면 한 번씩 극장에 들려서 더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이인더풀 보러 와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보이인더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서툰 모습에도 이렇게 영화를 잘 봐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보인더풀 재밌다더라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민재 배우님.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이인더풀 굉장히 여운이 길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영화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가시면 되게 지금 빨리 도착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인스타에 많이 업로드 해주시고 저 태그 해주시면 저도 같이 네. 응원하 네. 그 보이인더풀 네. 해주시고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이인더풀이랑 같이 약한영 2랑 같이 이렇게 고연탁이랑 태그 걸어서 네,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개봉 전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이 촬영? 네. 뒤쪽으로.
네네.